목 수술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오시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랍니다. 수술 받고도 다시 아플까봐 더 무섭답니다. 그래서 밤마다 검색창을 다시 열어보십니다. 목 디스크 수술 부작용, 수술 후기, 재수술. 한번 검색하면 3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5년 뒤에 다시 수술대에 오르신 분들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부터는 이미 잡아두신 수술 날짜가 달력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이 영상을 누르게 하셨을 겁니다. 오늘 2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한 번 수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지, 정작 아픈 건 수술한 자리가 아니라 그 바로 위나 아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수술 권유를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 뭘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지, 이 2가지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술은 눌린 신경을 빨리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실제로 수술 직후에는 대부분의 환자분이 팔저림과 통증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이 유합술이라는 수술입니다. 문제가 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인공뼈로 채워서 위아래 뼈를 하나로 이어버리는 겁니다. 움직이던 마디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의 통증은 확실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목은 하루에 몇천 번씩 움직입니다. 원래 그 움직임을 7개 마디가 나눠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디를 고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움직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 마디로 옮겨갑니다. 평생 감당해 본 적이 없었던 양을 위아래 마디가 대신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인접분절 질환. 수술한 자리 바로 위, 바로 아래 마디가 망가지는 현상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있겠습니까? 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추 유합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10년 안에 위나 아래 마디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붙을 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오신 40대 후반 직장인이 계셨습니다. 5년 전에 목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수술 전에는 팔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는데 수술 받고 나니 그 팔저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은 수술하길 정말 잘했다 그러셨죠.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목 뒤쪽이 다시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세 때문이겠거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오른팔이 또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수술 받기 전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셨죠. 다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셨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엔 수술한 자리 바로 위쪽이 튀어나왔네요. 한 번 더 수술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말을 못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원장님, 왜 또 같은 데가 아플까요? 분명히 수술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발할 거 수술해서 뭐하나? 그냥 버티는 게 낫겠다.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위아래가 대신 아픈 건지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목은 무거운 머리를 하루 종일 받치고 있습니다. 머리 무게가 대략 5kg 정도 됩니다. 볼링공 하나 정도 되죠. 이 볼링공 하나를 7개의 작은 뼈가 받치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하고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분산. 7마디가 나눠서 감당하고 근육이 옆에서 받쳐주고, 그래서 평생 써도 견디는 겁니다. 아까 그분 기억하시죠? 5년 전에 한 마디를 고정하신 분입니다. 그 순간부터 6마디가 7마디 몫을 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2년 만에 위의 마디가 신호를 보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셈이죠. 한 마디를 고정하거나 제거하면 그 마디 몫만큼 부담이 바로 위아래로 옮겨갑니다. 위의 마디는 원래 자기 몫에다 사라진 마디 몫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디스크가 빨리 닳습니다. 옆에 있던 근육도 더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접분절이 빨리 망가지는 건 수술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눌린 결과만 풀어주고 눌리게 되는 원인은 그대로 뒀기 때문입니다. 그럼 눌린 원인이 뭐냐? 대부분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목 뒤쪽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고 반대로 목 앞쪽 근육은 풀려 있는 상태, 이 앞뒤 좌우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둘째는 거북목으로 머리가 앞으로 쏠려서 하중이 특정 마디에만 집중적으로 실리는 상태입니다. 이 2가지가 바로 디스크를 눌러서 튀어나오게 만든 범인입니다. 수술은 이미 튀어나온 디스크를 치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근육 불균형이나 하중 쏠림이 그대로면 어떻게 될까요? 위 마디나 아래 마디가 똑같은 조건에 놓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음 차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또는 수술을 권유받고 고민하는 시점에 한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인까지 풀어주는 치료를 받아보셨는지. 원인을 풀어준다는 게 뭐냐?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돌처럼 굳어서 디스크를 눌러대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헐거워진 척추 주변 조직은 다시 단단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풀리면 특정 마디에만 쏠리던 하중이 다시 7마디로 나뉘어서 분산됩니다. 튀어나온 걸 걷어내는 길과 눌리게 된 조건을 풀어주는 길, 이 두 가지가 다른 길입니다. 한쪽을 가본 적이 있으시다면 다른 쪽도 꼭 한번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손에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단추를 못 잠그시는 경우,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경우, 이건 팔저림과는 다른 신호입니다. 디스크가 신경뿌리가 아니라 척수 자체를 누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런 경우가 아니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팔저림이 반복되고 목이 뻐근하지만 손놀림과 걸음걸이는 멀쩡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수술이 답이다 라고 들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도미노 효과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까 그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수술을 바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원인을 풀어주는 치료를 받으시기로 하셨죠. 근육 긴장을 풀어내고 헐거워진 조직을 다시 잡아주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팔저림이 먼저 줄어들었고 목 뻐근함이 뒤따라 풀렸습니다. 지금은 수술 이야기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5년 전에도 이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5년 전에도 이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이 남기고 가신 이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분 한 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결정이라는 건 결국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서 알아서 판단해 라고 말씀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선택하세요 라고 하시고, 친구는 자기 일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혼자 검색창을 여시는 거죠. 후기 하나에 마음이 기울었다가 댓글 하나에 다시 흔들리고, 수술하기 잘했다는 글을 보면 용기가 나다가도 5년 뒤에 또 아팠다는 글을 보면 심장이 내려앉으십니다. 그 저울질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 저울질을 오래 하시다 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오래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수술 2번 받으시고 또 수술하자는 말을 들으신 분이 도망치듯이 저한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올 때마다 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내일 아침엔 그냥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자신있게 치료해보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술을 2번이나 하셨는데도 차도가 없으셨던 분이라 제가 한들 달라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일단 같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6회차였습니다. 치료실 문을 나가시면서 방긋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안 아파서 살 것 같아요.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분한테도 다른 길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까지 보고 계시다는 건 그냥 정보를 찾고 계신 게 아닐 겁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 마음 맞습니다. 수술대에 오르시기 전에 원인을 풀어주는 길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 시간,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 하나씩 되찾으셔야죠. 오늘 이 영상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첫걸음은 이미 떼신 겁니다.